오늘은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작년 말에 어떤 공공기관의 직원들 대상으로 기록 영상, 보고하거나 행사 같은 거를 찍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찍나 강의를 의뢰받아서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촬영자들이 기록 영상을 어떻게 잘 찍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6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입니다. 이 영상을 왜 찍는가? 영상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기록 영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를 통째로 찍어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재방송 같은 역할을 하는 영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예쁜 것만 모아서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을 겁니다. 보통 보고용 영상이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사업 홍보할 때 쓰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온전히 담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담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찍기 전에 이 영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찍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찍을 때 굳이 사진 몇 장으로 찍어도 되는데 동영상을 찍고 시간과 노력과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서 찍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과 구분되는 건 뭐가 있을까? 단순히 움직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분위기를 잘 담을 수 있을지, 혹은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아서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활용하면은 이 영상만 보고도 행사에 오지 않고도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진보다는 훨씬 유용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만 찍는다면 굳이 동영상으로 찍을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담는 걸 목적으로 찍으시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면 동료를 모아서 찍을 수도 있겠죠. 또 내가 갈 수 없는 곳, 일련 과정을 찍는다 그러면 그 과정 내내 평소에 직원들이나 현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찍으면 큰 고민은 없지만 남들이 찍은 걸 어떻게 보관하고 편집하고 또 그때 어떻게 촬영해 달라고 요구할지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같지 않아서 내 의도대로 멋있게 혹은 잘 꼼꼼히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찍기 전부터 누가 찍는지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는 장비와 스타일 같은 게 있겠죠. 일단 카메라는 어떤 걸로 찍느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장비를 갖고 있다면 그걸로 찍으시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만만한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스마트폰이 화질면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소리에서는 엉망이에요. 마이크도 별로고요. 또 주변에 다른 소리가 많을 경우에는 내가 찍고 싶은 저 무대나 특정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변 소리가 더 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그런 기록 영상을 찍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도 마이크는 좋은 걸 쓰시던가 아니면 사운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전에 세팅을 해놓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카메라 말고도 필요한 장비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삼각대죠. 우리가 보통 기록 영상을 찍을 때는 오랜 시간 벌어지는 일들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대 공연이다. 그럼 무대를 한참 찍어야 되고요. 누군가 인터뷰다. 인터뷰도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1분 이상 이야기를 한다면 들고 찍었을 때 흔들려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대는 무조건 필수인데, 그럼 삼각대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혹은 옛날부터 쓰던 거 혹은 스마트폰용 삼각대를 삼각대라고 갖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삼각대라고 한다면 사진용도 아니고 동영상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삼각대일수록 무겁고요. 목 부분에 해당되는 헤드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게 되지 않는 삼각대는 그냥 한쪽 구석에서 고정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찍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씩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멋있는 숏을 찍고 싶으시면은 삼각대는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또 나는 그렇게 고정해서 찍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찍는다. 가령 무슨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짐벌 같은 거, 스테빌라이저를 쓰시면 움직이지만 부드럽고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담을 수도 있겠죠. 마이크도 카메라에 달고 찍는 것도 있고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차는 핀 마이크라든가 무선 마이크도 있으니까 내가 찍는 영상의 사운드를 이해하시고 적당한 장비를 챙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카메라 2대 이상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전체가 보이는 행사장 맨 뒤에서 청중의 뒤통수와 앞에 무대가 나오게 찍어요. 그렇게 찍었을 때의 문제는 무대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작게 보여요. 전체 무대가 보여서 좋긴 한데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뒤통수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즐기는지 분위기가 좋은지 별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카메라 2대 이상은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무대랑 행사장 전체가 보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거 말고도 사람들, 청중의 얼굴을 담을 수 있는 앵글에서도 찍으면 좋고요. 또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무대까지 포함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전신이나 반신까지는 잘리지 않고 나올 수 있게 찍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얼굴 표정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 2대 이상 돌릴 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앵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지루한 거는 거의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를 메꾸기가 좋아요. 혹은 장면 전환을 감추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오갈 때 이 순서와 이 순서 사이에 공백이 뜨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찍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잘라서 이어붙이면 튑니다. 점프컷이라고 해서 하고 몰입이 깨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바뀔 때 카메라 앵글이 다른 쪽으로 한번 갔다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이 다음에 이게 벌어졌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지 화면이 바뀌는 거는 아예 느끼지도 못합니다. 카메라 2대를 쓴다면 편집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티 안 나는 영상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롤입니다. 이건 꼭 2대 이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긴 한데요. 비롤이라고 해서 주로 진행되는 줄거리, 주 진행 이야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소한 인서트 숏들을 말합니다. 누군가 연사가 앞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 사람만 찍으면 그건 A롤이죠. 주된 이야기는 이 사람 위주로 흘러가니까요. 그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얼굴 혹은 이 말하는 사람이 갖고 온 물건이나 하다못해 옆에 있는 물잔, 앉아있는 사람들이 메모하는 손, 공책 이런 것들을 찍어두면 편집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얼굴 위에다 그런 걸 갖다 붙임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다는 걸 보여줄 때는 이 연사가 열심히 이야기했다는 걸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이야기하고 보여준 다음에 창밖이 처음에는 파란 하늘이었다가 나중엔 검은 하늘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비롤입니다. 짧게 들어가더라도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숏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 이상을 돌리면 좋고요. 2대가 아니라도 한 대로라도 2대 이상 찍는 느낌이 나게 이런 비롤들을 많이 찍어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는 그곳이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죠. 아, 이런 공간이구나. 통로는 이렇구나.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리겠네. 삼각대는 어디에 놓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먼저 해놓고 남들이 모이기 전에요.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든가 통로를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꽉 차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삼각대 놀라 그러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자리, 무대가 삐딱하게 나오고 전체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찍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내가 찍기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시고요. 또 청중을 찍을 필요도 있다고 했잖아요. 청중을 찍으려면 뒤통수 별로예요. 옆도 나쁘진 않지만 옆보다 무대 쪽에서 청중의 얼굴 정면을 찍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무대 옆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시고요. 만약에 욕심이 더 있는 분들은 아예 앞에 무대에서 혹은 연사의 어깨 너머로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가보세요. 아,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행사 방해하는 것 같아서 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시면은 좋은 촬영자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영상도 좋게 못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무대 뒤까지 돌아갈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찍으면 가장 잘 담겠다라는 곳을 먼저 몇 군데 확보해 두시고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운영진한테 미리 말해둬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찍는 게 좋겠죠. 이때 중요한 게 의상인데요. 저도 옛날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공연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카메라 여러 대를 돌리는데 다른 카메라에 제가 카메라 들고 움직이고 있는 게 찍힌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를 불러준 촬영 감독 형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검정색 옷을 입고 찍었습니다. 검정색이라고 눈에 안 띄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검정색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자 조끼 같은 걸 보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안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무난한 의상이 좋으니까 무채색 계열, 흰색 그런 거 말고요.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현장 스태프들 같은 옷을 입고 계신 게 좋지 화려하고 요란하고 예쁜 걸 입고 계시면 카메라맨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겠죠.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의상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장비 얘기할 때 삼각대 얘기를 했는데요. 삼각대 자리 확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끔 행사장을 가면 현장에서 임시 무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촬영하라고 저를 올려 보내줍니다. 근데 그 공간이 임시로 만들다 보니까 나무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밟으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삼각대에 놓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 건데 임시 가설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이 걸어갈 때마다 삼각대나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탄탄한 곳에 카메라 자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가 한 대든 두 대든 찍을 때는 혹은 들고 다니더라도 카메라 2대 이상 찍은 느낌으로 찍으시면 좋아요. 전체 내용을 담지 않는다 그러면 짧게 찍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의 전체 얼굴을 찍었으면 한 번은 좀 더 줌을 하든가 가까이 가서 상반신 혹은 얼굴 같은 곳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편집 때 더 좋아 보이는 걸 골라 쓸 수 있죠. 멀리서 찍는 무난한 앵글로만 찍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붙였을 때 영상에 재미가 없고 뻔하게 보입니다. 지루하죠. 그리고 5번째는 언제입니다. 언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찍 가셔야 되는 거죠. 행사가 뭐 2시다 그러면 뭐 한 10분 전에 가시면 이미 좋은 자리 다 뺏겨 있겠죠. 또 전체 흐름도 파악할 수 없고 운영진이나 스태프들과도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가서 미리 현장도 둘러보고 거기 운영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셔야 좋은 그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출연자들이 무대로 어디로 가는지 동선도 파악해야 되고요. 손님들은 자리에 어떻게 앉을지 그 동선, 통로도 알아두셔야 내가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사에 방해를 주지도 않을 수 있죠. 미리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찍 가시면 좋은 게 뭐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스마트폰에 타임랩스 기능으로 그냥 쭉 걸어놓고 준비하세요. 내가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 저 스마트폰은 무대 전체 혹은 행사장 전체를 찍으면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의자에 쫙 앉는 모습이 담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장 전체 준비하는 모습이 담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이 앞뒤에 보너스처럼 쓰면은 꽤 재밌고 재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콘서트 영상들이 그런 걸 꼭 찍어놔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빨리빨리 보여줘서 10초 만에 이 큰 운동장이 다 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타임랩스 같은 걸 찍으려면 미리 긴 시간 동안 돌려야 되니까 일찍 가서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시기랑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상의 길입니다. 재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 풀버전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카메라를 한 곳에 세워놓고 안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카메라는 필요한데 그거 말고도 돌아다니면서 찍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이번에 이 사람이 등장해서 한 5분 발표를 하네? 그러면 한 10초. 저 사람이 말하는 모습 10초만 찍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전체 5분 분량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편집 때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0초나 5초만 살리더라도 전체를 찍어 놔야지 그냥 요거 잠깐 찍고 움직이고 다음 사람 찍고 이러면 편집 때 정작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얼굴 표정이나 주변 모습, 제스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쓰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이벤트를 찍으실 때는 10초만 쓸 거라고 해서 10초만 찍지 마시고요. 1분, 5분 정도로 충분한 시간으로 거의 풀버전처럼 찍어 놓고 좋은 것만 골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풀버전이 아닌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해도 길게 오랫동안 찍는 게 좋고요. 특히 한 사람의 발언이 있다면 문장 중간에 끊지 마세요.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가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끊고 다음 장면에 뭔가를 붙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문장을 찍어 놓은 다음에 편집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는 이 사람 말하는 걸 찍고 하느님이 보호하사부터는 다른 그림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롤 같은 걸 갖다 붙이면 이 사람 말한 액션에 리액션, 반응쇼스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온전히 한 문장 이상은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된 것 중 중요한 건 저장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사 2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만 찍으면 끝나겠지라고 해서 2시간만 찍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를 가져가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반, 3시간 분량의 메모리 카드를 여분으로 확보해 두시고요. 중간중간에 백업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고 복사할 수 있는 외장 하드나 컴퓨터까지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카드 하나로만 쭉 편집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 1개 혹은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준비하시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6번째는 무엇입니다. 무엇을 찍느냐? 공간을 찍을 수 있죠. 어떤 실내든 실외든 공간을 찍겠고요. 인물을 찍겠죠. 등장하는 사람이 많은 무대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쭉 강연하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들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영상일 수도 있겠죠. 어떤 공간에서 찍고 어떤 인물이나 피사체를 찍는지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 기술, 스타일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행사장에 갔는데 삼각대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들고 찍느라 흔들림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짐벌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움직임이 많으니까 카메라 여러 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세팅을 미리 해놔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면은 그림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를 녹음을 잘 하셔야 돼요. 소리만 녹음을 잘해도 영상의 품질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소리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면 그림이 많이 바뀌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소리가 계속 툭툭 끊겨요. 그림이 아무리 멋있어도 소리가 끊기고 잡음이 심하면 사람들은 몰입이 깨져서 오래 보기 싫어집니다. 녹음 장비는 좋은 걸 써야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이 사람의 문장이 쭉 길게 이어질 때 기롤이 바뀐다 한다면 영상이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 사이즈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주세요. 숏 사이즈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 담기는 정보나 목적, 의도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뭐 휴대폰 카메라는 광각으로 찍거든요. 근데 광각으로 행사를 찍으면 너무 심심하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표정으로 발표를 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가 말할 때 가까이 가든가 클로즈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클로즈업이란 용어가 숏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숏 사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서도 숏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찍으셔야 영상이 심심하지 않고 재밌는 풍성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롤 말씀드렸는데요. 비롤은 주된 이야기, 줄거리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짧은 영상들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행사장이라고 한다면 현수막, 행사 배너 같은 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현장에 순서지 같은 것도 찍어 놓으시고요. 책자를 나눠준다, 기념품 그런 걸 나눠주면은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 찍어 놓으세요. 행사 도중에 찍지 마시고요. 일찍 가서 부스에 가서 찍으시고 혹은 저 한 장만 주시겠어요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사진으로라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편집 때 그걸로 타이틀을 쓸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전환할 때 그런 걸 넣음으로써 이 행사, 이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 찍어 놓으면 자막으로 다 처리해야 되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무슨 행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2초 정도만 행사장 배너 하나만 딱 보여줘도 아 이게 거기서 벌어진 일이구나, 누가 나왔고 무슨 목적이구나라는 걸 바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롤 촬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6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잘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결혼식 축하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축하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짧게 한 줄만 말해도 되긴 할 텐데 어디 행사나 뭐 사업 보고 같은 결과 영상을 찍을 때는 뭔가 내용도 있고 정돈도 잘 된 영상을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즉석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준비된 내용을 인터뷰를 따려면 사전에 질문지를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미리 사전에 섭외해야 될 수도 있고요.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 참여자들이나 붙잡고 인터뷰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주는 인터뷰이도 몇 명 확보해 주세요라고 운영진한테 미리 말을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인터뷰는 내용도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을 할지 뭐 뻔하지 않고 감동도 있고 정보도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도 좋지만 그 외의 것들 어디서 찍을지 사람들이 다니면서 방해하고 이 사람이 계속 눈치 보고 이런 곳이 아닌 촬영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현장감을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무대가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지만 좀 일찍 와서 찍는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조용할 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걸 담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 같이 주변 소리보다 인터뷰의 목소리가 더 잘 들어가는 마이크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터뷰 촬영도 행사 영상, 기록 영상에서는 뭐 거의 필수니까요. 이런 준비까지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기록 영상 찍을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